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실 텐데요. 일단 뭐 12시가 다 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눌리면서, 조금 원래는 이제 120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좀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시장이 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중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친환경 바람의 날개 전망, 이거 원자재 시장을 왜 보냐면은, 자, 원자재가 왜 오르는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원자재에 대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원자재 시장이 또 친환경으로 되면서 커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미국, 유럽 등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산업을 보고 아, 이게 그냥 우리가 친환경이 그냥 좋구나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이런 원자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구리 같은 게 왜 쓰이냐면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전력 시설 이런 데에서 이제 쓰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할 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바이든에 대한 정권도 얘기가 나오면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역시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일단 주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업이 어쨌든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이제 얘네가 또 하고 있는 게 뭐 복합 화력 발전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해상풍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도 하고, 또 최근에 수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수소 관련된 부분도 나고, 그죠?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계속 이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자구안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유동성을 딛고 이제 이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자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각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번 주 내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일단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화력, 수력, 발전소 등 꾸준히 수주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요거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시간에서부터 좀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네팔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수주 잔고가 있는 부분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상풍력 쪽으로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는 8메가와트급 이제 요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니슨과 더불어서 터빈 업체의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메가와트급만 되더라도 사실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했을 때 뭐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쪽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요게 탄소 중립 쪽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수혜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이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고안 관련된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단기적으로 불안하고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해소되고 했지만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또 긍정적이겠죠.
평촌산단에 대한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단지가 되는데 이거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는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두산중공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도 어쨌든 좀 눌리면서 조금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이런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최근에 또 이제 부당 휴업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두산중공업 쪽에 좀 긍정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던 그런 부분들에서 안 좋은 것들이 빨리 이제 결정이 돼서 빠르게 결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우려들을 좀 없애줘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 라인들을 좀 많이 그려 드렸었어요. 조금 기분은 언짢으셨겠지만 이렇게 박스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또 눌릴 수도 있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박스대로 만약에 대응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라면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뭐 한번 이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매수하시려고 현금을 해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쭉쭉 그어놓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얘가 특히나 최근에 여기 가격 라인까지는 한번 빠졌다가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분석을 해드리고 고점 가기 전까지 해서 수익을 봤었을 때가 여기가 눌렸었던 때이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는 사실 좀 깨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살짝 깨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깨지면 여기 라인은 관망이고 그다음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게다가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눠서 분할로 계속 접근이 가능하고 우리가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계속적으로 담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한 회복되고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뭐 이런 바다에서 뭐 LN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규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결국에는 한동안은 또 친환경 쪽에 굉장히 좀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 1,500원 라인부터 이 11,300원 라인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8,000에서 9,000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일단 하방을 조금 더 내리셔가지고 원래 제가 11,8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호가니까 바로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라인은 뭐 짧게는 11,300원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신다면은 일단 1,500원 라인대에서 일단 지지가 나온지 확인하시고 그 하단 부분에서 지지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1차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라인 깨면 중간 라인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 광만하시고 끌고 가시다가 이 라인 때 들어와서 바닥 다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닫고 다시 올라갈 때 그 중간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 하단권 뚫고 올라올 때부터 다시 매수해요. 그렇게 좀 접근을 대응해 보시면은 충분히 평단 낮아지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가격대까지도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라인이 지금 여기 아래 박스권과 여기 윗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윗 박스권 뚫어주면 여기 라인에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요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 다만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좀 시간이 필요하죠. 게다가 원전이라든지 뭐 신한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인프라코어나 이런 것들 매각하더라도 이제 뭐 이 채권으로 잡혀 있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판매 금액에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밥켓에 대한 판매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매각 얘기가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런 가시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해상풍력도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두산중업과 유니슨이 좀 가겠지만
이제 해외 업체랑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 어쨌든 터빈이 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풍력이 세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8메가와트나 10메가와트가 22년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이다. 다만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해상풍력 업계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데까지는 7년,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개발해서 완료되는 그 시점이 이제 해상풍력의 이제 대세가 나오는 그 흐름들을 놓치는 라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거 장기 싸움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쨌든 이게 뭐 그렇다고 두산중공업이 무슨 우리가 모르는 그런 소형주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다만 주가가 좀 빠지게 됐을 땐 스트레스는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산중공업 자체가 우리가 끌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실 월봉상으로 여기 이탈 안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제가 11,800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월선으로 좀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11,300원 뭐 요 라인도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 결국에는 이제 1,300원 라인 요 라인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그 1,450원 라인 정도인데,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이제 뭐 10,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이나 아니면 여기 1,500원 라인이나 이렇게 어쨌든 대응을 하실 이 박스권으로 일단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 깨져가지고 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던 이 캔들 자체는 사실 회선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는 안 깨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10,000원 이하로는 안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좀 더 위로 잡으면은 결국엔 요 박스 여기 이제 돌파하고 전 라인을 돌파하는 이 라인인 이제 1,300원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까지 일단 여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일단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라인 지지 나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거까지 깨지고 내려가면은 조금 이제 시간을 더 길게 잡으시면서 여기 밑에 라인에서 잡아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라인에서 어중간한 라인에서 매수 안 하시면은 나머지 좀 물량이 다 들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mid라인 내려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중간 라인에서 어중간하게 매수하지 않으면 그래도 평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터빈에 대한 그런 매력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수주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수소, 드론, 로봇 이런 것들도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일단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해소담수와 플랜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소형 원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또 가셔야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자구안들이 괜찮아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런 본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 종목 보면 정말 오랜 기간 눌렸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눌렸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여기 라인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1,300원 라인 반드시 지지하는지 여부. 사실 근데 이 라인은 안 깨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좀 이렇게 반등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단 빠르게 좀 보는 라인이라면 12,500원 라인 부분을 좀 빠르게 12,700원, 12,750원 라인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빠르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